선생님, 여기 자서전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어쩌다가 자서전 쓰시게 됐는지. 네, 노인복지회관에서 개인적으로 아는 직원이 있어가지고요. 그 직원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대요. 근데 처음에 이 서구 도서관에서 우리 서구청에서 연락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할까 말까 하고 있던 중에 그렇게 노인복지회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대요. 그래서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서전 쓰시게 되면서 이제 주변에 가족분들이나 주변 친구분들이나 반응이 어떠셨어요? 좋았죠. 어떻게? 아주 잘한 일이라고 한 번씩 해본 것도 머리가 새로워지고 그럴 것이다 라고 그러는데 역시 그러대요. 사실상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렸을 적에 어려운 시절을 갖다가 되돌아보고 작가님께서 그러더만 어려운 시절을 갖다가 오래서 되돌아보도록 반성 겸 되돌아보도록 해서 거기서 출연을 나올 때 쓸 것을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서울하게 처음에는 몇 번인가 망설이고 또 안 하려고도 해보고 이왕 했으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해봤더니 그대로 설하게 넘어가시게 돼요. 그러면 쓰시면서 조금 달라진 게 있으신가요? 1년 동안 거의 쓰신 거잖아요. 돌아보니까 좀 뭐가 머리가 퇴화된 머리가 다시 그리고 작가님도 담당하신 작가님도 참 기억력이 좋으시다고 그런 말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라든가 학교 다녔을 때라든가 군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날짜까지. 그러면서 그렇게 기억력이 좋냐고. 근데 그렇지 않다. 최근 것은 자꾸 잊어버린다. 자꾸 잊어버려져요. 과거 것은 기억이 싹 나는데 날짜까지도 보고 숫자도 이렇게 기억하고. 그럼 네. 옛날 거를 다시 생각해 보신 거잖아요. 다시 돌이켜 보니까 어떠셨어요? 마음이 어떠셨는지? 참 울적했습니다. 울적하셨어요? 네, 울적하고 하하. 우리는 사실상 해방 직후에 그러니까 제가 이모생이니까 1945년에 해방이 됐으니까 해방 전에 42년도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려운 시절이었었잖아요. 일제강점기 일본 사람들이 각 고을에다가 함석으로 요리해서 공출이라고 그렇게 명맥을 붙이대요. 그래가지고 싹 다 뒤져갔죠. 수제라든가 노수제, 노그릇 이런 거 자진해서 안 주면은. 선생님, 그러면은 그렇게 울적한 기억 다시 되짚어 보시면 더 슬퍼지셨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자서전 쓰시면서? 옛날 생각, 너무 슬픈 생각만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세대까지는 그래도 우리 밑세대들은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또 많이 드셨고 가졌죠. 그래도 옛날 생각 되짚어 보시면서 좋으셨던 것도 있으셨나요? 저 기억은 그런 기억은? 것이 없어요. 일본 순사들이 말 타고 헛말이라고 타고 다니면서 각자 집을 다니면서 뒤지고 막 그런 기억. 그랬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그 일본 진용에도 가서 탈출을 두 번째 탈출해가지고 고모들 집으로 피시는 일본은 두 고모들이 계셨거든요. 그런 아버지 밑에 동생들. 그런 슬픈 기억들도 있으셨고 그거를 이번에 복귀하셨잖아요. 다시 적어 보셨잖아요. 그럼 좀 그래도 좀 마음속에 개운하거나 그런 것도 개운하죠. 이렇게 하고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이렇게 하시고 사실상 가장 그 거시기했던 것이 구례, 제가 고향이 구례거든요. 그래서 삼림강 나루터여서 나룻배를 타고 봄철이면 아마 초등학교 2학년 때 끝이에요. 여자 선생님인데 안숙자라고 자기 아버지가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 아버지가 구례 경찰서장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해방 후에 그래서 보성한 씨라고 보성은요. 그런데 그 선생님하고 그 문정면에 가서 도계가 있어요. 술도가. 근데 그것을 경영하고 우배서 생활하고 그랬는데 그때 또 하필이면 같은 친구가 여학생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선생님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남자들은 그런 나물 보따리를 가지고 그렇게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 창피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 기억. 남녀 일이 뚜렷이 구별됐거든. 그런데 그 어머니하고 아주머니하고 그 틈바구니에 있어서 나룻배를 타고 근데 어디로 갈 데도 없어요. 어디로 가서 살짝 피어서 다음 배로 타면 되겠는데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꼼짝없이 해가지고 저기 이제 보고는 인사를 드렸어요. 그래도 선생님 좋으셔가지고 네. 고생을 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동창회 기억이 나셨던 때도 거죠? 네. 동창회 때도 그 여학생 같은 반인데 여학생 그 선생님 동생 안선자라고 근데 동창회 때도 그 이야기는 하지를 안 했어요. 그때 당시 그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런. 그러면 그걸 자서전에 쓰셨어요, 선생님? 그 이야기를? 네, 그 이야기 들어있어요. 아, 여태까지 말로는 하지 않았던 걸 자서전에 쓰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그런 용기라고 해야 될까요? 쓰실 결심이 어떻게? 자서전 하면은 나의 그 진실을 그대로 그때 당시에 그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을 써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에 의해서 또 후손들이 또 보고 어떤 느낀 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자서전에 담으셨던 거죠? 네. 그러면 그거를 모두 1년 동안 쓰셨잖아요. 수업 네. 받으시면서 다 쓰고 나서 지금은 어떠세요, 기분이? 나도 해냈구나. 근데 제가 글쓰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제가 쭉 자연계통을 전공했어요. 농업학교 옛날에는 각 분야가 농업학교가 있었잖아요. 농업고등학교.
그래서 그 농업고등학교를 나오고 인문과에 대해서는 사실상 등한히 해줬죠. 쉽지 않은 일이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국어는 최병택 선생님이라고 3대 국문과를 나오니 우리 3학년 때 고3 때 현대문을 가르쳤어요. 국어 지금 같은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암들의 조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참 좋았고 자서전 다 쓰시고 지금 이제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됐었어. 쓸 때는 후회가 됐지만 이거 집어치워야 되겠다. 근데 여기에 우리 박 선생님이 계시지만 옆에 계시지만 사실상 박 선생님 때문에도 못 얻었다고 말만 했지 실행은 안 했죠. 한번 이왕 했으니까 끝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 그래서 지금 많이 줄였어요. 근데 이제 뭐의 문제냐면 집사람이 성격이 좀 다른 여자들하고는 달라. 그래서 그게 조금 좀 애로가 있었어요. 절대 자기 이름이 자서전에 나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안 쓰셨어요? 네, 애기 엄마 그런 거이 상당히 많았고 전작 다 끝냈죠. 그러니까 그거 이제 했는데 우리 해놓고 그러시고 보니까 그러니까 직접 전화 바꿔주라고 전화번호 알려주라고 해가지고 작가님한테 하여튼 내 이름 한자라도만 들어가면 한자라도만 들어가면 그때는 알아서라고 하여튼 법원 출입하려라 하라고 그렇게. 그러면 자녀분들 이야기는 들어가 있나요? 자녀나 손자? 아니 제가 그 재혼을 했거든요. 예. 내가 42살에 애기들 애기 엄마가 애기들 넷을 낳아놓고 일찍 죽었어요. 작업거리에서. 그래가지고 재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도 이제 교육자 집안이고 나까지 해서 5이고 장인도 사범학교 나와가지고 목포 사범 나와가지고 초등학교 교장으로도 퇴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할 것이다고. 근데 어쩔 때는 그렇게 잘해 좋아. 그런데 그런 게 자기가 그것이 좀 그것이 하나의 흐름이. 그래서 내가 항상 그랬거든요. 우리 사모님들은 사모님이란 말은 선생님들 부인들에게만 붙여준 친구다. 그러니까 그 긍지로 가지고 보도록 해라. 그래서 제가 교장까지 교장을 퇴임하고 교장 발령을 노무현 대통령 발령을 받았지만서도 그 긍지를 갖고 생활했고 애기들도 내 밑에서 배웠던 애기들이 전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시인도 있고 정유진이 가수도 나와 있고. 선생님 제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자서전을 써서 제자들에게도 나눠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오랜만에 만나면 그분들한테 하고 싶거나 남기고 싶은 쓰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으세요? 그러죠. 우리 세대는 고생한 세대, 고생하고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 6.25를
거쳐서 유순 반란 사건을 거쳐서 특히 구례는 유순 반란 사건에 피해를 많이 보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심어줘야 되겠죠. 심어주고 제자들하고 자녀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말씀 한 줄평으로 너무 어려우신가요? 써놓는데 자서전에 써놓으셨죠. 그거를 이제 읽기 전에 그러면 내 자서전 보기 전에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둬서 자세히 읽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혹시 어떤 부분일까요? 다 기억을 못 하네요. 그래도 선생님 기억나시는 저기 어느 대통령이 한 이야기 그것이 불교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사자성어로 해서 그것보다도 저기 남이장군 그걸 이야기 남이장군 국정시 네. 저기 백두산 돌에 칼을 갈고 두만강 물에 말레를 먹여서 해가지고 그 이시에 난 갖다 평정으로 나가면서 썼던 그런 그 고사를 자서전 보실 때 좀 읽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 이유가 있나요, 선생님? 그걸 보고 뭘 느꼈으면 좋겠어서 그걸 택하신 건지. 남이장군이 어디를 보니까 남이장군 제가 어디서 확실히 알았냐면 그 국정시를 평교사 시절에 부현농업고등학교 있을 때 한 노인이 서예를 잘한 노인이 젊은 사람을 한 사람 데리고 사원장을 한 사람 데리고 전국 학교를 다니면서 뭘 그 병풍글씨라든가 이런 걸 써주더만. 네. 그러면서 이제 주는 대로 받아 10,000원 뭐 10,000원 그때 당시는 또 10,000원이면 컸었죠. 그래서 내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10,000원짜리를 하나 딱 주면서 이놈 그때 쓰시라고 그러면서 그걸 어디다가 썼냐면 이 사람이 전국에 있는 노인회에다가 를 위해서 그 돈을 써. 그랬더니 그 이시아나 때 그 남이 장군이 그 출정할 때 써놓은 그 시를 한문으로 된 것이에요. 아까 그 내용은 이제 그 자서전에 보면 나와 있고, 그게 가장 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일단은 선생님 여기까지만 제가 여쭤볼 거는